김치찌개에 돼지고기를 이렇게 많이 넣으면 어떡해? 우리 태호 콜레스테롤 높다고 했잖아. 수지는 국자를 든 손을 잠깐 멈췄다. 시어머니 영숙의 목소리가 또 시작됐구나. 아침 7시부터 벌써 세 번째 잔소리였다. 네, 어머니. 다음부턴 조금만 넣을게요. 다음부턴 말고 지금 빼내야지. 그 많은 기름기를 태호가 다 먹게.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결혼한 지 3년, 시어머니와 함께 산 지도 3년째였지만 여전히 적응이 안 됐다. 아니,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았다.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태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괜찮다고, 어머니. 나 고기 좋아해요. 당신이 뭘 알아? 나이 들면 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영숙은 수진의 어깨 너머로 냄비를 들여다보며 혀를 찼다. 그때 수진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단순히 못마땅해 하는 것과는 달랐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복잡하고 예리한 눈빛이었다. 아침 드세요. 수진이 상을 차리자 영숙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다. 그래도 간은 맞춤하게 했네. 칭찬인지 비판인지 모를 말을 남기고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 태호는 여전히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수지는 밥맛이 없어 김치만 조금씩 집어 먹었다. 오후에 장을 보러 나간 수지는 전통시장에서 동네 아주머니 미선을 만났다. 어머, 수진아, 혼자 장 보러 나왔네. 네, 미선 이모. 안녕하세요. 요즘 어때? 시어머니랑 잘 지내고 있어.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영숙의 까칠한 성격을. 그냥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수진이가 고생이 많지. 미선은 수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너희 시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젊을 때부터 까칠했어. 그런데 말이야. 네. 어머니가 예전에 큰일 겪어서 그런 것도 있을 거야. 사람은 다 사연이 있는 법이잖아. 큰일이요.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젊을 때 힘든 시절이 있었다는 뜻이야. 자세한 건 나도 잘 몰라. 미선은 말끝을 흐리며 고등어를 고르기 시작했다. 수지는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미선이 대화를 끝내고 싶어 하는 게 보였다. 주말 저녁 시댁 본가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다. 시아버지 동철, 시누이 정미와 그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함께 먹었다. 수진아, 수고했어. 음식이 맛있네. 시아버지가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영숙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수진이는 정말 요리 솜씨가 아직 부족해. 우리 태호가 살이 빠진 것 같지 않니?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시누이 정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수진 언니 요리 맛있는데요. 오늘도 정말 맛있어요. 너희들은 몰라. 엄마의 마음을. 영숙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단순히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 이상의 뭔가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수지는 젓가락을 놓고 고개를 숙였다. 참았던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다. 뭘 그만해. 엄마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를. 죄송합니다. 수진이 일어나며 작게 말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은 왜 그냥 보고만 있어요? 뭘?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말할 때 왜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세요? 태호는 한숨을 쉬며 핸들을 꽉 잡았다. 어머니 성격 알잖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결혼한 지 벌써 3년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 어머니는 절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가 싫은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런 건 아니긴요. 오늘도 봤잖아요. 다른 며느리들한테는 그러지 않아요. 유독 저한테만. 태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그도 어머니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 다른 며느리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지 않는 어머니가 왜 수진에게만 그렇게 하는지. 그날 밤 늦게 수진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겨울이불을 꺼내려고 했는데 구석에 있던 낡은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걸 보니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았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본 수지는 깜짝 놀랐다. 색이 바랜 아기 사진 몇 장과 낡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출생신고서를 본 순간 수진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이름 김수진, 생년월일 1983년 4월 15일. 자신과 똑같은 이름, 똑같은 생년월일이었다. 손이 떨리며 아기 사진을 들여다보니 그 아기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이게 뭐지? 상자 밑에는 작은 팔찌도 하나 들어 있었다. 수지는 그 팔찌를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랐다. 자신이 어릴 때 차고 다니던 팔찌와 똑같은 디자인이었다.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아예 그 팔찌인 것 같았다. 수지는 상자를 다시 덮고 조용히 다락방을 내려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설마.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침대에서 일어나 태호를 깨웠다. 여보, 일어나요. 왜? 무슨 일이야?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수지는 다락방에서 가져온 사진과 서류를 태호에게 보여줬다. 태호는 잠이 덜 깬 상태로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냥 우연의 일치야. 수진이란 이름이 얼마나 흔한데. 하지만 생년월일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 속 아기가 저랑 너무 닮았어요. 말도 안 돼. 그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일어나지. 태호는 피곤한 듯 다시 눕더니 이불을 뒤집었었다. 그만 생각하고 자. 아무것도 아닐 거야. 하지만 수지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다. 너무나 많은 우연이 겹쳐 있었다. 다음 날 수지는 은밀히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슈퍼 사장은 영숙이가 젊을 때 그땐 나도 여기 없었어 라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용실에서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아, 그 시절. 영숙이 한때 아이 잃고 많이 울었다더라. 그때가 언제였더라? 한 20년도 더 전인가. 아이를 잃었다고요? 응, 자세한 건 나도 잘 모르지만 그때 영숙이가 정말 힘들어했어. 지금처럼 까칠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울고만 있더라고.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복덕방 할머니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주었다. 영숙이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하면서 아기를. 참, 그 일은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첫 번째 남편이요. 시아버지가 재혼이신가요? 아이고, 너 그것도 몰랐구나. 영숙이는 재혼이야. 젊을 때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다가 헤어졌거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며칠 후 오후 태호가 회사에 간 사이 수지는 영숙과 단둘이 남게 되었다. 기회라고 생각한 수지는 용기를 내어 영숙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뭔 이야기? 영숙은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수진이 사진을 내밀자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이게 뭐예요? 어디서 그런 걸. 영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제가 정말 어머니 딸이에요? 미쳤니? 그런 소리 하지 마. 영숙이 격하게 반응하며 사진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그 당황한 표정, 떨리는 목소리가 오히려 수진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걸 보니 정말인 것 같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내가 내 딸이라니. 그럼 태호는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뭔지. 영숙은 사진을 구겨서 던지려 하다가 중간에 멈췄다. 그 사진을 보는 영숙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맺혔다. 가져가. 그리고 다신 이런 소리 하지 마. 그 후 며칠간 집안은 얼어붙었다. 영숙은 수진을 피해 방에만 틀어박혔고 수진은 최소한의 말만 하며 가사일을 했다. 태호는 둘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밥상에서도 침묵만 흘렀다. 누군가 입을 열면 어떤 말이 나올지 몰라서 모두 조심스러웠다. 이상해. 왜 이렇게 분위기가 어색하지? 태호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영숙은 밥을 조금만 먹고 방으로 들어갔고 수지는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생각에 잠겼다. 정말 자신이 시어머니의 딸일까? 그렇다면 태호와는 무슨 사이가 되는 거지? 남편이면서 의붓오빠 아니면 생각할수록 복잡해졌다. 일주일 후 영숙이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는 걸 수진이 발견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영숙은 거실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영숙이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수지는 복도에서 몰래 지켜보았다. 내 딸, 내 수진아. 수진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미안해. 엄마가 널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내 딸을 며느리로. 영숙은 울먹이며 계속 혼잣말을 했다. 수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조용히 자리를 떴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자신은 정말로 시어머니의 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이 숙취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수진이 다가갔다. 어제 하신 말씀 다 들었어요. 영숙이 고개를 들더니 창백해진 얼굴로 수진을 바라봤다. 뭔 소리야. 제가 어머니 딸이라고 하셨잖아요. 미안하다고,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영숙은 잠시 말을 못하더니 고개를 떨어뜨렸다. 이제 그만 숨기세요.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수진아, 정말 제가 어머니 딸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다. 영숙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래. 작지만 확실한 대답이었다. 영숙은 수진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20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20살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과 너를 가졌지.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집안에서 반대했어. 그 사람은 가난했거든. 그래서 집에서 정해준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됐지. 그럼 시아버지가 응, 내 친아빠가 아니야. 임신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는데 너를 낳을 때쯤 남편이 알게 됐어. 영숙은 눈물을 훔쳤다. 남편은 화가 났지. 자기 아이가 아닌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아이를 입양 보내라고 했어. 어머니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어쩔 수 없었어. 가 20살이었고 의지할 곳도 없었어. 그래서 너를 고아원에. 영숙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게 내 평생의 죄야. 내가 낳은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게. 수진도 눈물이 났다. 화가 나면서도 시어머니가 불쌍했다. 그런데 태호가 너를 데려왔을 때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 내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된 거잖아. 그래서 저를 그렇게 대하신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괜히 더 미워한 것처럼 행동했어. 내 마음도 복잡했거든. 저녁에 태호가 퇴근했을 때 거실에서는 두 여자가 울고 있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수진이 모든 것을 설명했다. 태호는 처음에 부정했다.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떻게. 하지만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자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여보, 수진이가 우리 어머니의 친딸이면 그럼 나는. 태호는 한동안 말을 못했다. 아내이면서 누나인 사람과 결혼한 셈이었다. 나 좀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 태호는 외투를 입고 집을 나갔다. 다음 날 저녁 태호가 돌아와서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비겁했어. 어머니, 널 낳고도 지키지 못한 게 평생의 죄야. 그리고 너를 며느리로 맡고도 제대로 대하지 못한 것도. 영숙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라도 진짜 엄마가 되고 싶어. 태호가 입을 열었다. 처음엔 정말 충격적이었어. 하지만 생각해보니 우리 사랑은 변하지 않더라. 그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아내든 누나든 넌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함께 이겨내자. 수진도 눈물을 흘렸다. 상처는 크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녀는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며칠 후 세 사람은 함께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진아,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집 김치찌개 비법이지. 영숙이 다정하게 요리법을 가르쳐 주었다. 예전에 잔소리하던 목소리가 아니라 진짜 엄마의 목소리였다.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태호도 설거지를 도와주며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다. 이상한 운명이네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래도 다행이야. 영숙이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게 됐으니까. 태호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다. 우리 가족 참 특별하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밥상을 둘러싸고 앉았다. 웃음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다. 가장 큰 상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지만 가장 큰 위로도 가족에게서 온다.